자, 오늘 콘텐츠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재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별을 하셨거나 이별을 하게 되실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장담하는데 재회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약 4,000명의 케이스를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더 신빙성을 갖고 한번 믿어보셔도 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전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어떤 연애 기간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등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더 우리의 관계에는 재회가 용이해지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건 정말 단순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6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6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재회가 됐구나 하면서 놀라게 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앞으로 놀라게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만나면서 얼만큼 그 사람이 달라졌지? 이 질문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나이가 25살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도 만약 여러분들과 똑같이 약 25년의 인생을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았다면요, 당연히 서로가 비슷할 수가 없어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잘 맞을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내가 경험했었던 사건들이 비슷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환경에서부터 나오는 습관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정말 말투, 표정, 어떤 성격, 이런 일상생활에서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어떤 인격과 관련된 것들은 정말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원래는 그렇게 표정이 밝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를 만나면서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네 라든지, 혹은 이 사람이 원래는 되게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나를 만나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먼저 계획을 짜고 있네 라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말을 되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왠지 나를 만나고 말투가 되게 부드러워졌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나를 만나면서 달라졌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 1번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그만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었고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반증이 돼요. 우리가 정말 흔히 하는 말 중에 서로 사랑하면은 되게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부분이 닮은지에 대해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5가지 기준 지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이 사람은 나를 만나면서 되게 닮아갔구나. 그럼 그걸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그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를 만나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작과 끝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기준이 잡힐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같은 문제, 반복된 이별의 유무가 얼마나인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헤어졌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재회에 대한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특히 남자의 경우는 더욱이 그래요. 이건 성별의 문제로 좀 달리 접근을 해봐야 될 문제이겠지만, 대체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요, 또 이렇게 헤어지더라도 애증이라 그러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그 이중 심리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 심리가 참 여성분들한테 무섭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헤어지더라도 또 이 사람과 그러한 다툼마저도 사랑하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게 되게 많은 여성분들 입장이에요. 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반복될 거면 우린 뭐하러 만나? 여성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 사랑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기억을 하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같은 문제로 이별을 많이 하셨다면은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나를 만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린 것과 같거든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딱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지나간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저버린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남자친구를 붙잡는 입장에서 반복된 이별을 하셨다면 가능성은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자친구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는 추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것도 많은 여성분들이 그냥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야, 그래도 네 남자친구랑 너랑 되게 함께한 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는 널 분명 잊지 못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위로를 해준다던가, 혹은 내 스스로도 뭔가 자기 위로를 하듯이 생각을 하길,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추억이나 과정이 많았으니까 이대로 끝은 나지 않겠지 라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자기 암시를 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직관적으로 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관 여하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 중요성이라는 건 모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제가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남자는요, 경험의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킨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남자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나와 너 사이에 가지는 어떤 감정적인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남자. 그리고 네 번째는 소속감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이 거리감이라는 게 얼마나 서스름 없이 가까워졌는가, 그 심리적인 거리감과 소속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한 추억이 정말 많다, 그런 것들을 달리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인생을 살면서 사진을 찍는 순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뭔가 감성적이고 예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셀카를 많이 찍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딘가 갔을 때 그 여행지에 대한 장소를 찍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진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 픽처 메모리라 그러죠. 내가 기억을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에 사진으로 담아두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어떤 그 구도든 혹은 피사체가 다르듯이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과 추억 매김을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좀 더 앞서 말씀을 드린 그 기준에서 내 남자친구는 어떤 것들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지? 그걸 조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남자친구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저런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킨십이라면 뭐 말은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공감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할 거고요. 그 남자친구는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 어떤 되게 뭔가 꽉 막히고 사람을 많이 가리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꽤 높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좀 더 불안형 연애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매니저님이 올려둔 컨텐츠가 있듯이 어떤 그 회피형 남자 혹은 불안형 연애 스타일 남자, 그 남자들의 유형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조금 더 소속되어진다는 거, 혹은 뭔가 우리 관계가 단단해야만 한다라는 그 어떤 불안감을 조금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 이 사람은 되게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감잡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세 번째로는 그 남자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은 추억이 많다, 적다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확실히 되게 나를 쉽게 잊지 못하겠구나, 우리 관계는 재회가 또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지금부터는 좀 적나라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별을 당했을 때 혹은 헤어지자는 말을 내뱉었을 때 그 사람에게 비춰진 나의 성적인 매력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대부분 연인이 오래 만나다가 헤어지다 보면은 그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정으로 만나는 건가? 아니면 아직 좋아하는데 권태감이 드는 건가?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의문을 확실하게 결정짓는 기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게 우리가 언제였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별의 순간까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언제 했었지?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하는 어떤 이 성적인 매력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난 그 사람에게 정말 매력적인 여자로 보였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남자친구에게 성적인 매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이별을 맞이하셨다면 재회에 대한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이게 되게 뭔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띠용?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논리나 이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 어떤 그 이유들, 그것들을 한순간에 무력화를 시키는 게 바로 몸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몸정이라는 건요,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별 당시에 우리 어떤 속궁합이 잘 맞든 안 맞든 그 기준을 떠나서 그래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여자로서 매력적으로 느끼고 보여졌더라면, 그럼 그거는 정말 재회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마지막 순간 여러분이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그 매력을 잃어버렸다면 당연히 재회에 대한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이별 당시의 태도예요. 태도. 자, 이 태도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기적으로 굴었냐예요. 그 사람에게 내 감정만을 앞세우면서 나는 무조건 헤어지기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지, 전화를 정말 30통 50통 하진 않았는지, 집 앞에 찾아가면서 몇 시간 동안 붙잡진 않았는지 등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군 부분이 많았다, 그럼 그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재회에 대한 가능성이 더 희박해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 내가 되게 꽤나 젠틀하게 그 사람을 보냈었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자존심은 지킨 상태로 이별을 하셨다면 되려 재회에 대한 가능성은 정말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 남자친구의 주변 사람들 반응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지? 이거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들 재회 가능성 좀 더 높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대부분 연인들 사이에
지인들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인은 솔직히 팔이 안으로 굽는 그 기질이나 성향 때문에 결국 그 친구의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그 친구는 그 사람 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야 너 유진이랑 왜 헤어졌어? 야 미쳤냐? 너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야 너 진짜 개만한 여자 못 만나, 개만한 남자 못 만나,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줄 것만 같은 그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면 저는 재회 가능성은 여기서 한 플러스 20% 정도는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5가지의 기준 여하에 따라서 각각의 기준을 한 30에서 20% 정도 할애를 해보시고 마지막 플러스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더해졌을 때 나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플러스 점수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진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솔직히 정리를 하는 게 저는 100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확실히 내 케이스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최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2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밟아보라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만약 그 사람이 이별에 대한 이유로 이야기를 하길, 나는 너한테 뭔가 계속 눈치 보는 연애가 되는 게 힘들어, 나는 정말 너랑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게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언제나 너한테 뭔가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하는 그 압박받는다는 연애가 되는 게 너무 싫어. 자, 이게 이별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표면적인 이유에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런 이유를 찾아요. 내가 단지 그 사람한테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웠겠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이런 걸 요구하는 게 그 사람에겐 지나쳤겠구나, 이런 게 표면적인 이유의 원인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원인의 과정이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자,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기까지엔요, 내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어떤 연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연애가 되진 않는다는 걸 수차례 느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준비해주는 게 필요한데, 어느새부턴가 뭔가 너가 표현을 하는 것들을 되게 주저하진 않았나 싶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눈치 보는 연애가 되었을 테고, 그 과정을 나도 이제 조금씩 시간을 가지면서 돌이켜봤어. 근데 나의 어떤 성격 때문에, 습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널 그렇게 만들었지만 사실 나도 이런 연애가 서툴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네가 내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다면 한 번 더 용기 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는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의 과정까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번째는 언제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될까에 대한 그 타이밍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타이밍에 관련된 영상도 제가 이미 링크를 통해서 달아드릴게요. 그 영상도 이미 만들어놨거든요. 이걸 지금 또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단 2가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6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재회 가능성을 가늠하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2가지 잡아드렸잖아요. 각가지 어떤 재회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상황과 정말 맞는 건지 그걸 꼭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 제 유튜브로서 푸념이지만 정말 그냥 어떤 영상 하나 보고 이 영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재회가 되겠지, 그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헤어지기까지의 이유가 정말 복합적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 하나 보고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재회가 될 것도 안 돼요.